시민들의 그 피 같은 세금을 산 사람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죽은 사람 다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기념하는데 그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면서 심심해서 구미시의 예산이 얼마냐 1년에 써 없애는 예산 그걸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인구 42만에 1조 1000 뭐 몇백억이라고 그래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 1인당 얼마로 나눠보니까 1인당 26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계산할 줄 알죠, 여러분? 영 안되면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근데 우리 성남시는 1인당 예산이 얼마냐면 1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믿지를 않을 거예요. 성남시가 부자라고 알고 있죠, 그죠? 성남시가 부자인 건 맞는데 성남시 정부는 거지예요. 예를 들면 땅값, 건물값이 비싸서 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냅니다. 아마 구미 시민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낼 거예요. 소위 지방세를 내는 거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많이 내는데 1인당 약 163만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너 혼자 살림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교부단체라고 합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없어요. 근데 구미는 1인당 예산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성남보다 훨씬 적은데 성남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들이 내는 국세 중에서 19.24% 약 38조 원쯤 되는데 그거를 전국에 나눠주는 돈을 몇천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더하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 이걸 더하면 1인당 260만원이 되고 성남시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자체에서 내는 세금 160만원 가지고 살아요. 무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우리 구미시에서 더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왜 구미 시민들은 성남시로 이사하고 싶죠? 왜 성남으로 이사 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성남시 살림을 처음 맡았을 때 사실 비슷했어요. 무려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빚이 무려 6,500억이 깔려 있더라고. 외상값이. 외상값. 은행에서 빌린 것도 아니고 외상값. 줘야 될 것도 안 준 건데 개돈 써버린 거 이런 거. 이거 6,500억인데 이걸 제가 3년 6개월 동안 3,800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을 들여서 무슨 뭐 노인복지, 보육복지, 애들 키우는 거 중요하니까 보육복지, 교육 초중고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걸 한 6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어짜고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그리고 교복 지원 요거 합치니까 190억 돼요. 200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200억 가지고 시민들 살림을 좀 낫게 해준다 할 때 정부에서 야 저거 큰일 났다. 성남시 저 이재명 저 인간 저거 자꾸 저 복지정책 확대해가지고 중앙정부 망신시키고 국민들한테 야 복지가 좋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든다. 좀 못하게 막자 이래가지고 한 1년 몇 개월을 싸우다 보니까 국민참여연대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는 194억 이거 사업한다고 정부에서 막 말리는데 박정희 관련된 기념사업, 추념사업 뭐 이런 거 한다고 무려 1940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가 하는 이 3대 복지사업을 10년 동안 하시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왜 그런 시잘데없는 데다 처박는 거예요? 예? 반신반인 기념사업 하는 거예요? 반신반인이 요새 그 딸내미가 좀 이상해졌어, 그죠? 주사를 좋아하는데, 주사를. 예? 뭐 했다, 원래 그렇다고? 이 양반이 원래 그런 거 저도 알았어요. 옛날에 그 후보할 때 이미 저는 알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몰라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찍어. 뭐 본인만 안 찍으면 뭐하나? 주변에서 다 찍었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원고를 잘 못 읽어, 그죠?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무슨 말 했어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알았지만, 하여튼 우리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죠.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하나 꼭 하고 싶어요. 뭐 가다가 내가 돌 맞아도 할 수 없는데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죠. 보통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성과가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옛날에 공산권과 소위 자유민주사회가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시스템이 대립을 할 때 그 전후에 세 곳이 대표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주로 미군이 주도하는 지역인데 독일, 일본, 한국이에요. 이 독일, 일본, 한국은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이 부딪히는 경계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 말고 이 세 군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제가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안동에서 제가 건빵, 분유 이런 거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 지원도, 원조도 많이 해줬고 차관 지원도 해줬죠. 현금. 왜 해줬느냐면 북한하고 공산권하고 부딪히고 있으니까 여기를 일본, 독일, 한국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얘를 키워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제일 엉망이 어디예요? 이 한국이에요. 이 재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정치냐, 관료냐, 경제냐 했을 때 어디입니까? 경제 영역이에요. 이번에 이 박근혜 새누리 게이트의 핵심도 머리는 빌려온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었고 그 몸통과 머리의 뿌리는 바로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벌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전기세 집에서 많이 내죠? 그걸로 삼성 도와주고 있어요. 안 억울하세요? 억울해 죽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으로 이재용의 삼성 재벌하는 그거 상속하는 거 도와줬어요. 얼마 뜯기셨어요? 5천억 뜯기셨습니다. 이재용이라는 이 삼성의 왕자가 삼성 재벌을 상속받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의 16% 지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4% 지분 10조 원어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삼성그룹을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 상속이 완성된 거예요. 수십조 가치가 있는 이 재벌의 총수 지위를 상속했는데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여러분이 대신 5천억 내주셨어요. 이 중에 주식형 펀드 가입한 분들 있죠? 거기는 또 뜯기셨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삼성물산 주식 사놨다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봐버렸거든. 손해본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바로 이거죠.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사실은 재벌들의 정치 권력이 놀아난 케이스입니다. 이걸 만든 게 바로 박정희죠. 그래서 공인이 관이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지금 여기는 1인당 260만원씩 쓰면서, 물론 이제 시골 지역이니까 조금 기반시설 비용이 더 필요한 건 인정해요. 50만원 뚝 떼도 60만원 더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60만원 쓰고 있는 데마다 못한 거예요? 왜 여기는 교복도 무상으로 안 해주고 청년배당도 안 하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안 해주고 학교에다가 성남시는 200억씩 지원하는데 여기 학교에 시에서 프로그램 지원합니까? 안 하죠. 또 시설비 지원하겠지. 시설비, 밥값 이런 거 빼고. 밥값 해줘요?
밥도 안 줘. 돈 내고 먹어요. 돈 내고, 아, 진짜. 성남으로 오세요, 그냥. 왜 못하냐 말이죠. 이건 사실은 예산을 딴 데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 장악을 하려고 이 교부세를 주면서 코를 다 끼워놨어요.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계속 예산을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통제력을 높이려고 자꾸 돈을 갖다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여기 너무 많이 흉보면 다음에도 대관 안 해주겠지? 내가 대관 해줬으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대관도 못 해주고, 우리가 뭐, 한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뭐, 흉도 좀 봐야죠, 그죠? 흉 좀 봤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하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지를 확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들을, 이게 무슨 공짜를 바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구차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누가 이재명 시장 보고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저 진보 좌파 아닙니다. 원래 진보란 뭐냐?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 질서, 규칙,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자 라고 하는 걸 진보라고 해요. 보수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지키자 이런 쪽을 보수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맞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면 감옥을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을 안 갑니까? 우리는 수백억씩 이렇게 훔치거나 뺐거나 뇌물을 받고 나면 사실 성남시장실에 와서 수갑을 채워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800억 뜯은 거 확실하죠? 그냥 자기가 처음에는 오리발을 냈는데 자기 시킨 사람들이 장세동인 줄 착각했지. 입 꽉 다물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려가면서 다 불어버리네. 대통령이 시켰다고. 좀 불행하죠? 안 됐죠? 네? 아니요? 잘 됐어요. 그걸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 이 사람이 조직적인 중범죄 행위의 주범, 두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 앞에 순찰차 대고 있다가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거 그냥 보여주면은 인권 침해니까 수건으로 돌돌 말아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뭉개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으로 탄핵 사퇴 꼭 시키고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 보내봅시다, 여러분. 법을 지키자. 대기업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이 중에도 우리 노동자들 많으시죠. 자영업자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고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면 주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법에 5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라고 되는데 52시간 다 시키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근 시켜놓고는 월급 많이 준다고 동네 소문내가지고 근로자들 욕먹게 해요. 이 대기업들이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 시키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일 시켜서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해가지고 월급 반밖에 안 줘요. 이래 놓으니까 이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52시간 더 이상 일 못하게 하는 법만 지키면 무려 최하 20만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왜 법을 안 지켜서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이거 1년에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80만 개의 일자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노동법만 지켜도.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재벌들은 이런 거 많이 어기면 많이 어길수록 돈 벌고, 아무리 나쁜 짓하고 수천억을 횡령하고 배임죄를 저질러도 마스크 쓰고 링게를 꽂고 휠체어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다 나와버려요.
왜 웃지도 않는데? 너무 황당해? 이 사람들은 말이지 걸리지를 않습니다. 법을 어긴 게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중소기업 다 단가 우려치고 기술 뺏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성과물을 다 뺏어 갖고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대기업, 재벌, 계열사끼리 순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자기 딸내미 결혼하면 거기다 계열사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통통하게 살찌워가지고 하나 뚝 띄워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거 다 불법이죠, 불법. 이 법만 잘 지켜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이게 진보예요? 이건 그냥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 법을 지키자는 사람들 나보고 진보라고 거기다 슬쩍 좌파 붙여가지고 거기다 빨갱이 옆에다 쓱 갖다 놓고 말이죠. 날 빨갱이 만든 사람들인데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 진짜 보수예요. 그럼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하냐면 사실은 법과 질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교과서가 쓴 보수들이 아니고 소위 매국 친일, 분단, 쿠데타, 학살, 독재, 부패했던 이 뿌리가 똑같은 친일 세력들, 친일 매국 세력들, 이 부당한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이 자들이 자기들 정치가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싹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라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어떻게 해요? 저거 진보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에는 이걸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보수는 저거 보수가 아니고 수구, 꼴통, 보수, 기득권, 친일, 매국, 부패 세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지키자고 하는 우리를 보수, 그러니까 원래 국민분들 보수 좋아하잖아요. 보수 좋아하지. 근데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죠. 보수와 부패 기득권 세력들은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보수의 이름으로 숨어져 있는 부패 기득권 세력들은 작살을 내야죠. 예? 그러니까 진짜 보수 세력들은 분리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왜? 보수란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옆집은 우리가 존중하는데 옆집에 숨어있는 강도는 찾아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방으로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아 그래 경제적 영역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세상 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보 아니고 보수라고 인정하는데 너 복지 많이 하니까 너 복지 많이 하는 너는 그래서 진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거는 보수 진보를 따지기 전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의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모성들한테 대리 뽑아가지고 야 이 살림 좀 잘 살아라 돈 맡기고 권력 맡기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가안보 튼실하게 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모여 사니까 질서 유지해야죠. 공정하고 자유롭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 질서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써야죠. 국가안보 질서 유지 비용에 먼저 쓰되 가능하면 적게 써야지. 아껴서. 불필요하게 더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복지라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필수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복지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34조 2항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걸 헌법 안에 써놨는데 그거 잘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거 보수죠. 제가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세금 가지고 아끼고 쥐어짜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은 안 떼어먹어. 꼭 나쁜 사람도 떼어먹어.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뒤져가지고 무려 17만 명이 2천억을 안 내고 있던데 제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나 구미에도 잡으러 왔을 거야 아마. 자동차세 안 내고 성남에서 구미로 도망오신 분 지금이라도 빨리 내세요. 언제 밖에 족쇄 채우고 번호판 떼어가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부산으로도 쫓아다니고 출고 금지시키고 우리는 가택수색조가 5개조가 있습니다. 집집에 가서 딱 집죠.
그래서 성남은 경기도에서 체납세율이 제일 적은, 체납세 제일 많이 거는 1등 곳이에요.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세금을 누구는 안 내고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모아서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줄여서, 아니 뭐 학생들 밥도 주고 유기농으로, 우리는 유기농으로 밥 줍니다. 약 올리지? 약 올리시죠? 예, 그때 이사 오지 말고 여기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교육복지도 하고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청년복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권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대선 때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옆에서 이거 어떻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거짓말 쳐놓고 실제로는 복지 없는 증세를 했죠. 아마 그 말도 헷갈린 거 아닌가 싶어. 뭐 증세 없는 복지나 복지 없는 증세나 볼꿀이나 꿀꿀이나 똑같지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그죠?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본인이 한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로 성남시에서 했으면, 야 성남시 잘한다, 전국의 자치단체 배워라, 그리고 상 줘야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냥 소송하고 시행령 고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돈을 뺏어가 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1200을 뺏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또 뺏겼어요. 여러분들은 구미에서는 1인당 260만원을 쓰고 있는데 성남시는 1인당 160만원 쓰고 있어요. 불쌍하게. 근데 1인당 10만원을 또 뺏어가 전국에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에 농성을 했거든요. 이러면 자치단체 망한다. 제가 이거 원상복구하는 게 첫째로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줘야지. 이따위로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따위 또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고, 이걸 포퓰리즘이니 악마의 속삭임이니 무슨 뭐 공짜를 바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에서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돈 법니까? 그 돈 중에 떼서 내거든요. 지금 사이다 한 병 사 먹으신 분, 그 중에 또 세금 또 내셨어요. 우리가 다 낸 돈이라고. 이 돈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도둑놈들이 못 쓰게 꼭 해야 됩니다. 그 김무성이라는 분, 저한테 한번 찍히면 난 계속 씹습니다. 안 찍히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김무성 이 양반이 저를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악마로 물었어요. 덕분에 제가 성남 복지지역의 복지 대마왕이 되긴 했죠. 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나태해진대요. 네? 제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한다니까 그 24세 청년 1년에 100만원 주는 게 뭘 그리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면 청년이 게을러진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100만원 1년에 한 번 딱 주면은 평생 그것도 한 번 딱 주면 게을러지십니까? 국민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질 거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정말로 국민 모독이에요. 국민을 대지로 알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냥 뭐 좀 주면 배 두드리고,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이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지배자도 아니고, 국민을 끌어가는 지도자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모섬이자 대리인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섬들 대리인들이 할 일은 국민이 맡긴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세상을 꼭 만듭시다.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 또는 새누리당 게이트 또는 뭐 경제 재벌체제 해체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 열심히 싸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못했던, 우리가 이 나라 정부를 수립하면서 약속했던 민주공화국,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법에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 합리적 배분을 받는 그런 나라,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완성하는, 우리 이번에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노력했죠. 우리가 헌법에다 그렇게 써놓고 법에도 많이 써놨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익을 취해왔어요.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들, 힘센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기였고 우리 힘없는 다수 대중들한테는 그게 족쇄였죠. 이제는 법 앞에 진짜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 만들어야죠.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죠. 부당하게 남의 거 뺏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한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이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국부라고도 존경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자라고 그래요. 국부는 무심? 나라 팔아먹은 매국 세력들을 다 재등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든 첫 번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온갖 사고를 쳐가지고 4.19 혁명에 싹 뒤집었는데 그건 누가 뺏어갔어요? 박정희한테 홀가당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야 드디어 민주적인 사회가 오나보다 열심히 싸우고 박수치고 했더니 거기를 광주에서 수백 명을 죽이고 전두환이가 권력을 찬탈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7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87년 6월 정말로 떼양패들 치열하게 싸웠더니 노태우라는 사람이 6.29 선언인지 희한한 게 가지고 꼴락 뺏어가거든요. 좋다 말고 좋다 말고 좋다 말고 이번에도 여러분 조금만 한눈을 팔면 좋다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박근혜가 사퇴하는 거,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강제 퇴진이든 그 하는 순간까지도 한눈으로 팔면 안 되고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판 해보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비록 그만둔 다음에도 얼굴만 바꾼 경제 권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얼굴만 바꾼 세력들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내각제니 뭐니 개헌하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2의 6.29 선언 또 누군가가 제2의 3당 합당 이런 형식으로 해가 다시 기득권자들이 얼굴을 바꿔서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든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이게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순식간에 전문용어로 내다바이 당할 수가 있어요. 날치기 순식간에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웁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실내 강연이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